브리니 턱! 안녕하세요, 부린 여러분들. 오늘은 공시법 중에서도 등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번 댓글 중에서 세법도 좋은데 선생님 공시법도 좀 알려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30회 시험지 제가 직접 시험을 쳤던 그 시험지를 꺼내서 오랜만에 한번 봤어요. 공시법을 제가 잘했었는지 등기법은 또 잘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께도 제가 자신 있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등기법도 잘했네? 이거 어떻게 안 가르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등기법 여왕특강 첫 시간 권리의 등기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왜 총론이 아니고 권리의 등기 절차부터 시작을 합니까? 등기법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께 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럴 때에는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중요한 부분은 선택해서 거기에서 집중, 반복의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의 등기 절차부터 이 5문제가 나오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절차 부분, 3문제 나오는 부분 다 합쳐서 8문제 가져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교과서를 딱 펼쳐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권리 관련된 등기 절차람은 이 8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험이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8가지를 다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못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죠. 이 8가지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우리는 딱 4가지만 찝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지금 찝어드린 요 4가지 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리고 전세권 관련 등기, 저당권 관련 등기, 요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파트, 요 앞에서 말씀드린 4파트에서는 단독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나머지 파트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정답을 맞추시는데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 부분 중에서 오늘은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러면 등기 신청주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직권에 따라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2가지 경우로 나눠서 각각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신청 내용에는 등기 연원일 그리고 그 사유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신청한다면 신청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이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등기 연원일도 제공하고 그리고 등기 원인도 제공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요게 답인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시험에 엄청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 뭐를 제공하셔야 되느냐면 신청자가 어떤 근거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65조 등기법에 나와 있는데 신청자가 누구냐? 교과서에 한번 보니까 공교롭게도 4명입니다. 오지선다로 내기가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청에 적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법이니까 어디에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최초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최초에 등록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신청에 적격이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서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포괄 승계를 받은 사람이 그 적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청에 적격이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증명이 된 사람들, 확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2번째로 나오는 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확정 판결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을 확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판결이라면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을 신청에 적격이 있는 사람이다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용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신청에 적격이 있다.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맨 나중에 나오는 거,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별자치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요 경우에도 신청에 적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요 사람들한테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건물에 국한되지 토지까지 이 사람들이 신청에 적격이 있네 없네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랑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부분이 만약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토지라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건물이라면 이 경우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시험에 엄청 나왔다고 했던 부분 있죠? 요거 읽어볼게요.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요 간단한 문장이 최근 3년간 계속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봅니다. 제공하지 않아도 될 거 뭐죠? 등기 연월일과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제공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이 그 적격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65조의 신청 근거 규정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하나 볼게요.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24회, 29회, 30회 계속 출제가 됐어요. 군수라고 했죠. 제가 아까 누구누구 얘기했었죠? 특별도지사 포함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네 분이 확인을 하는 경우에 건물은 확인이 되고 뭐는 안 된다고 했죠? 토지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사례 하나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빚이 굉장히 많은 채무자 O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O씨가 채권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돈이 어딨냐. 내가 지금 돈이 있었으면은 당장 다 갚았다. 그런데 요거를 착잡하게 보고 있던 채권자 문 씨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문 씨는 알고 있어. 저 O 씨가 사실은 미등기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 저거를 어떻게 처분을 한다거나 경매에 넘기거나 하면 자기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문 씨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법원에 달려갑니다. 법원에 달려가서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강제 경매, 맨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어떤 거죠? 소유권 제한에 관한 얘기죠. 이런 청구를 받은 법원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야, 빨리 뭐야. 자, 얘 소유권 처분 못하게 제한하는 등기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이렇게 네 가지 등기 촉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스토리텔링으로 딱 끝난 거예요. 요 간단한 논리를 또 시험에서 4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회, 27회, 30회, 31회 기출문제가 나왔죠.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가 뭐죠? 우리 네 가지 배운 거죠?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강제 경매, 맨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계속해서 29회 기출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부터 계속 외웠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막 이러면서 계속 외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압류하고 처분이라는 단어만 쏙 빼가지고 체납 처분이라는 단어로 바꿨고 압류 등기라는 말로 바꿔서 굉장히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체납 처분에 관한 등기라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으니까 요거 오답이 되는 거죠.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는 네 가지입니다. 가가강임 네 가지,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강제 경매, 임차권 등기 요 네 가지예요.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기본 중에서 기본을 하신 거예요. 자, 요만큼 했다고 뿌듯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그래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꼭지 보너스로 드리자면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층은 이씨 소유, 그 다음 층은 김씨 소유 이런 식으로 층별로 아니면 그 구역별로 해서 소유자가 다른 구분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소유자들을 대위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법문구 그대로 보시게 되면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유자를 대위해서라도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랑 같이 연계 정리하시면 좋을 부분이 있죠. 그 연계 정리할 부분은 29회 기출문제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라면 전체적인 논리가 안 맞는 거죠. 한번 A라고 하기로 했으면 끝에 가서도 A여야지.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대지권 변경 등기 이런 거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구분 건물의 경우에 다른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저 요거까지 보너스로 정리하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오늘은 등기법 중에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관련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